자, 먼저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은미 기자. 네.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 이렇게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결과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3%, 윤석열 총장이 42.5%로 이낙연 대표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0.2%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거 외에도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양자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1.9%,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42.6%로 0.7%포인트 윤 총장이 오히려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봤을 때 불과 며칠 전이었었죠. 윤석열 총장이 1위, 여야 주자를 모두 합쳐서 1위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한 3일 뒤에 또 3위로 뚝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그 현재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과 아주 비등하게 0.2%, 0.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볼 때, 여론조사를 볼 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9%라는 거는 6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6.18%포인트가 차이가 넘거나 그만큼 또 뒤지거나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는 뭐 불과 1% 안에 그 앞치락 뒤치락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에 나왔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3.1%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가 넓을 경우 오차 범위 내부에서 그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 같이 좀 선두 그룹을 형성한다는 데 좀 의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윤 대표님, 지금 김은미 기자가 오차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자 대결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의 대권 주자들은 거의 인기 투표에 가까웠잖아요. 한 10여 명 쭉 놓고 누구 몇 명,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니까 사실 대선에 그렇게 여러 명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 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윤석열이라든지 1대1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는 상당한 진짜 대선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큰 게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한 경고장 아니냐, 국민의 경고장이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조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무당층이 투표를 할 때 민주당을 안 찍는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으로 간다.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벌써 정신적으로는 윤석열 당이 생긴 거 아니냐. 본인은 현직 검찰총장이고 공무원이고 정치 참여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하지만 벌써 정신적으로는 당이 하나 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도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보면은 자유 선택을 한 게 아니고 3명, 범여권, 범야권 아예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야권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으로 결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가 났고요. 이번에는 딱 양자 대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현직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된 여론조사고 어떤 계산을 담았을까? 당장 윤석열 띄우기를 염두에 둔 여론조사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현재 이낙연, 이재명 여권의 양강구도를 허물기 위한 제3후보를 띄우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담겨 있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상황에서 정치면 정치, 그리고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만약에 검사의 길로 간다면
저는 앞으로 정계 진출 안 하겠습니다라고 확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계 진출하려면 옷을 벗어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길을 권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여기서 이제 두 평론가님도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법무부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서 평검사를 대검에 보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윤지영 기자,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죠? 바로 오늘 오전 알려진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방문합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서였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봉투를 들고 방문을 했는데 이 봉투 안에는 면담 조사 요청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일정 조율이 없이 이뤄진 방문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은 당시에 사전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평검사 2명을 돌려보냅니다. 대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동안의 어떤 통상적인 관리에 비춰봤을 때요. 이 감찰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 조사 요구를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이후에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면담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면담 일정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과 같이 장관급의 주요 인사의 경우에는 이 평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가 감찰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망신주기 하기 위한 조치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 당일 면담을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다. 면담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무부 감찰관조차도 이날 면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런 만큼 이 배경을 두고 논란은 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평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 검찰 조직의 수장에게 평검사를 보내서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씁쓸하죠. 예, 어느 정도 좀 검찰총장이면 아무리 법무부하고 그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무부에 어느 정도 뭐 부장급 뭐 검사라든지 어느 정도 좀 예우를 갖추고 조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평검사를 보내가지고 감찰하겠다고 한다는 거 누가 봐도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 와서 뭐 인사권, 수사 지휘권 또 감찰 지금 4건이나 하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언론사 사주 만난 거 또 뭐 그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한 거 4건 감찰하는데 이것까지 덧붙여서 또 감찰을 평검사를 보내서 했다. 어떻게 보면 나가라. 망신을 자꾸 줘서 나가라. 지금 특활비 조사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가라. 그런 압력인데 나가라고 해도 좀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고 대통령이 나서든지 아니면 총리가 나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평검사 보내가지고 한다. 저는 옛날에 12.12 끝나고 보안사 그 병들이 정승화 참모총장 조사할 때 그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꺼림직한 좀 깨운치 못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여기서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청년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검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각이 좀 좁아집니다.
근데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직접 법조계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오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요. 일단 금태섭 전 의원, 일단 민주당 안에 있을 때 당내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꼽혔었죠. 근데 결국 탈당을 해서 이번엔 오히려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모임에 강연자로 나섰는데,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선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면 시각이 좁아지는데 정치는 넓게 봐야 하고 그리고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 나도 검찰에서 12년 근무하고 나왔는데 내가 봐도 그렇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치권에 들어오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는 게 현직 검찰총장이 어쨌거나 대선 주자로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영상에서 안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의미 그리고 감당해야 될 역할을 좀 고민을 깊이 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겠다. 기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이거 나온다는 얘기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으로 그럼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해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는데 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단 내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하는 건 어떤 서명을 거쳐도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불편할 부분이다. 내가 굳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협력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항마 찾기가 한창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언급되는 인물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킨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서 또 실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주류를 형성해왔던 어떤 86그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원장이 임종석 특보를 만난 만큼 임종석 특보가 거론이 되고요.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와 또 이재명 지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6그룹을 중심으로 좀 새로운 인물, 50대의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슷한 맥락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요.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 참모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양 전 원장은 굉장히 고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고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오히려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비서실장직 제안이 어떤 공식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고 주변에 친한 인사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공식 제안이 이뤄지고 또 마땅하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고사하지만 가능성은 살아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